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리고 영어를 평생 가르쳐 온 나름의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아들을, 제 아들을 키우고 특히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해보았다. 어떤 시행착오. 그리고 제가 아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영어 강사로서 제가 제 자신을 매일같이 설득하고 또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어서 또 한 명의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즐겁게 영어를 배워 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또 사는 데 도움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아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어, 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상에 이것저것 또 경쟁이 과다한 한국 사회에서 음, 사실 잊기 쉬운 그 기본적인 초심, 원론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아이가 영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실수의 대부분은 바로 그 부분에서 소홀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뭐 회사든 나라의 국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 않을까요? 초심을 쭉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르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항상 초심을 생각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영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자 이 큰 원대한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그 최초 초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마지막 그 여정의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이행하고 있다면 아마 실패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 특히 이 유등, 초등 학생들, 그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기 전에 바로 그때 아이가 참 엄마 아빠에게 잘 매달리고 엄마 아빠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바로 그 시기. 아무런 비판과 여과 없이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바로 그 시기가 있죠. 이 시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아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어른들이 내가 지금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이외에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수업 시간보다 수업 외의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내가 지금 너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만 아이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평상시 모습이 진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저 새로운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냥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새로운 것을 평소 받아들이는 이 엄마 아빠로서의 나의 제 자세가 아이에게 보이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재밌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동네에서 새로 생긴 분식집에 손잡고 가서 뭐 하나 먹을 때도
가끔씩 메뉴 선정이 틀릴 때도 있죠.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도 딱 맛을 보고 둘 다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말 한마디. "아우 이상해. 맛이 왜 이래? 아우 그전에 먹던 거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맛이 신기하네. 여기는 맛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맛이 난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된 거지?" 뭔가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상해"와 "신기하다." 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새로운 책을 볼 때, 새로운 영화, 새로운 길거리,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도 새로운 옷, 무엇이든지 아이가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로서 전 저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경험할 때 항상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아 신기하다. 재밌다. 흥미롭다.' 요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맛없는 거 먹으면 이상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차 싶다. 실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은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재밌다, 흥미롭다, 긍정적인 멘트를 새로운 것을 대할 때 꼭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 재미에 가공할 파워를 강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매번 곤욕스럽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우리들도 싫잖아요. 저도 정말 싫거든요. 재미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아이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재미없다고 하면 일단 최소한 잠정적이라도 딱 과감하게 함께 덮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뭘 같이 하면 일단 재미는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그 흥행수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왠지 '저 배우가 나오면 재밌다.' 아빠랑 또는 엄마랑 뭔가를 하는 거는 재미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재미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한다. 요런 믿음이 또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 재미를 느끼면 아이의 뇌에 모든 라이트가 다 켜집니다. 반면에 짜증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할 때는 그 수많은 뇌의 많은 등불 중에서 몇 개만 겨우 켜질랑 말랑 하다가 소멸을 하죠. 그리고 하품이 나오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재미없다는 것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덮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주변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미없다면 덮을 모든 이유가 됩니다. 제가 요런 실수도 해 가지고 '안 되겠다.' 급하게 유턴해서 참 다행인 적이 많았습니다. 아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음 저도 영어 전문가라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지만 작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죠.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지금 이대로 하면 정말 되나?' 다행히 수많은 학생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봐서 자신감이 나지만 이건 제가 가깝게 상담하는 부모님들한테 자주 관찰되는 것들인데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 물론 겸손하신 것이겠죠. 하지만 너무 과소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어머님들은 꼭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아이가 잘할 수 있게 도와준 1등 공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어 학습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베테랑이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라는 이 학생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전문가, 동시에 이미
경력상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은 아이가 어떤 언어를 어떻게 잘 익힐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아이가 3 살이 됐든 5 살이 됐든 처음에 한국말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단어 하나를 뜻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죠. 입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본인의 자신의 반응,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던 순간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박수 치면서 거의 파티 분위기 너무 행복하고 그죠? 그 순간에 우리 아이가 발음이 좀 표준어가 아닌데 뭐 아니면 문법이 또는 '얘가 왜 문장으로 말을 안 하지?' 그리고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엄마." 또는 뭐 "배고파." "놀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지금 말한 단어의 품사가 뭐야?" 이런 것 따지는 엄마 아빠는 없을 겁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칭찬할 일이고 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이죠. 거기서 엄마 아빠를 신처럼 완벽한 존재로 느끼는 아이는 '아 내가 말을 하면 모두가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이 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어 그러니까 아이가 틀리는 것은 가볍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해낸 것에 집중해서 칭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가 이 욕심이라는 게 그리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 근데 하나의 오류가 있는 생각이 무엇일 수 있냐면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말은 잘하지. 아닙니다. 아이는 전 세계의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영계국어, 컴퓨터로 치면은 소프트웨어 없듯이 스마트폰도 OP,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든 뭐 애플 iOS든 그런 시스템 없이 공기계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니까 한국어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이 사회가 환경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맞고 영어는 이제 추가적인 거니까 좀 더 색다른 한국어 배웠던 거와는 전혀 다른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 하셨던 대로 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를 주변에서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니까 환경은 분명히 다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마 아빠의 마음가짐, 아이가 영어로 그 언어로 가르치고자 습득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 언어로 무언가를 했을 때 엄마 아빠의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아이가 한국어 배웠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해 보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또 해 보세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는 잘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얘기하죠. 아주 뻔한 얘기인데 영어를 잘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한국 사람이 단어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 말할 때 자신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얻을까? 아시겠지만 아이의 자신감, 특히 언어적인 자신감은 듣는 사람의 반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학교 시험을 몇 개 틀리든 문법이 맞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결국 이 한 언어, 영어라는 언어를 잘 할 거라는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이라는 이 하드웨어는 한국어라는 언어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잘 깔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한국어를 이미 익혔다라는 그 사실이 영어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 인간을 나머지 생명체, 동물들과 구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 기술입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께서 먼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좀 틀렸어? 지금 발음이 좀 틀렸구나. 열심히 한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 잘할 거야. 결국은 잘할 거야. 엄마 아들이니까. 아빠 아들이니까. 요 자신감이 또 그거 왜 틀렸어?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에 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걸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의 교육 환경 처절하고 아주 경쟁이 무섭죠. 아주 빡빡합니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점수가 우리 아이가 받아오는 학교 점수가 실망스러울 때를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올 겁니다. 뭐 시험이란 거 항상 잘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경쟁을 위한 시험에서는 특히 한국 영어 교육처럼 실제 영어 능력과 시험으로 평가되는 능력이 따로 노는 이 괴리가 심한 이런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는 더더군다나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일관성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 이 대장정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최초에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아이에게 정말 건강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어른으로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선택과 집중.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전체 영역에서 영어 학습, 영어 교육만큼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저는 당연히 학교 시험 제 계획은 아이가 전교 꼴찌를 해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찍어도 나오니까요. 빵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기 자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국어를 아이들 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죠? 한국어를 마스터한 아이들도 그 한국어로 학교 가서 시험 보면 1등급은 4%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하는 거랑 그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영국 원어민도 영어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 것처럼 영국 원어민도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1등급은 여전히 4%만 나옵니다. 원어민도 96%는 1등급이 안 나와요. 그 말 뜻은 영어 자체를 잘하는 거랑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도 여전히 영어 시험을 봤을 때는 경쟁에서 꼭 최고가 되지는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률은 약 96대 4로 우세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영어를 못하는데 시험 보는 머리. 그냥 왠지 그런 애들 있죠. 학교 다닐 때
보셨을 겁니다. 옆자리, 뒷자리, 건너자리 또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왠지 쟤는 문제만 보면 답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오는 그런 친구들. 시험 기술이 뛰어난 친구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복이 많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시험 점수가 아주 잘 나오기도 하죠. 저는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영어는 제가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점수는 제가 항상 잘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별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누가 행운일까요? 영어를 못하는데 점수는 계속 잘 나와서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어떤 착각 속의 젊은 시절을 덜 노력하면서 보낸 친구와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마해 나가는 친구. 꼭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신의 축복을 받은 케이스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물론 다른 가치관이 선행되어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4% 정도만 아주 소수만 성공할 시험 점수와 이 등급 경쟁을 위해서 이 96%가 바른 영어를 익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점이죠. 바로 여기서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결국은 어느 순간 그게 중2 때가 될 수도 있고 중3 때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입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또는 지속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시험 점수가 실망스러운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실망스러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끼시거나 절대로 아이의 자신감을 낮추는 말과 행동, 눈빛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영어를 익히고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하죠. 물론 여기서 또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대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죠. 잘하고 있는지 실제로 알 수 없는데 학교에선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는 바로 이 공포스러운 상황. 바로 그럴 때 이 선생님이라든지 이 영어 관련된 교육 전문가들이 그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죠. 근데 아쉽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오직 아이를 중시해 놓고 다른 사실과 이해관계 없이 정확한 진단과 말씀을 드리려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사명감을 느끼고 행복한 저의 즐거운 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입시는 대체 왜 실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가? 이런 얘기는 좀 길고 복잡하고 재미가 덜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바른 교육 철학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 교육 철학이 손발이 선생님과 부모님이 교육 철학의 손발이 잘 맞는 경우에 그 아이의 최대 잠재력을 건강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른 교육 철학으로 무장한 자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 긴 여정에서 길을 모르는 영어의 길을 모르는 자녀와 부모님께 그 길을 밝혀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제 자신도 채우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면서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최대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